자, 그럼 페이지 50쪽에 6번에 장기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에 따른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 이런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과 미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미래에 받을 금액,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는 장기 매출 채권이나 이런 채무,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사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현재 가치 개념이 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될 텐데, 자, 여러분 화폐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1월 1일 날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현재 10,000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현재 내가 이 10,000원을 갖고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동성 선호라고 하는데요. 유동 선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게 돼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10,000원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은행에다가 1년간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10%의 이자를 준다고 한다면 12월 31일 날 나는 11,000원의 돈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 11,000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현재 시점의 가격, 현재 가치 10,000원에다가 더하기 요 만 원에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이 10%면 0.1이죠. 0.1을 곱해서 더한 금액을 1년 후에 11,000원을 나는 받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처럼 이제 화폐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 현재의 가치를 우리는 PV라고 해요. Present Value의 약자입니다. 미래 가치를 Future Value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요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0원의 현재 가치에다가 현재 가치에 곱하기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이자를 더해서 받는 게 미래 가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 식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현재 가치 10,000원을 1년 후에 내가 10,000원만큼 100%를 받을 거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이자율 0.1을 곱해서 더한 금액을 받겠죠. 그럼 여기 미래 가치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보면 자, 결국에는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곱한 거를 내가 미래 가치로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0.1을 더해서 곱하면 11,000원이 나오는 것처럼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1,000원 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할 때에는 곱해서 미래 가치가 나온 거니까 미래 가치를 나누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한 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0,000원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화폐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라는 건데, 그러면 1년 후에 미래 가치가 11,000원이면 이자율이 1년에 10%라고 한다면 11,000원 나누기. 교재에 보니까 여러분 요 그림이 이렇게 지금 요 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 11,000원을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간이 여러 기간이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만큼 나누면 된다. 그럼 이제 현재 가치의 개념이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기계를 구입하고 싶어요. 기계를 지금 구입하고 싶은데
이 기계가 지금 시가가 10,000원짜리예요. 시장 가격이. 그래서 내가 이제 기계를 사려고 가서 내가 기계를 지금 현금 주고 사면 10,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기계 파는 가게에 가서 1년 후에 내가 이 기계 값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계를 파는 그 회사에서는 1년 후에 돈을 받는 거니까 1년 후에 돈을 받는 거니까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은행에서 이자율이 10%다라고 한다면 이걸 파는 이 곳에서는 1년 후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1년간의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럼 1년에 지금 10% 이자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1년 후에는 11,000원의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기계를 구입하는 나는 1년 후에 11,000원을 주기로 하고 이 현재 기계 10,000원짜리를 구입을 외상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 금액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내가 지금 1월 1일 날 기계 10,000원짜리를 1년 후에 돈을 갚기로 하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기계의 이 시가가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차변의 기기장치를 10,000원에 1월 1일 날 외상으로 샀으니까 차변의 기기장치 10,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10,0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11,000원을 이제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금 11,000원이 나가고 자, 대변했던 미지급금은 10,000원인데 1,000원을 더 줬죠. 그 1,000원은 뭐죠? 그렇죠.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세요. 자, 이때 여러분 미래 현금 흐름과 이 현재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 이자율, 이 10%를 우리는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일치시켜주는 이 할인율을 우리는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기계를 내가 시가 10,000원짜리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11,000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미래 금액 11,000원과 현재 기계의 이 시가, 이 현재의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 10%가 유효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가치가 차이가 중요할 때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현재 가치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장부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 차변의 기기장치 10,000원에 지금 시가 10,000원짜리를 외상으로 산 거죠. 근데 1년 후에 내가 11,000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1년 후에 11,000원 지급하기로 한 요 11,000원. 이걸 명목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명목가액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요 1,000원만큼 현재가치 계산했다라는 거를 현재가치 할인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요 미지급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 미래의 금액 11,000원에서 현재가치 할인차금 1,000원을 빼면 결국에 미지급금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래의 금액인 11,000원으로 표시해주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계정을 써서 현재가치 측정을 했다라는 걸 장부에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사용했다면 엑셀연도 12월 말일 날 1년이 지났을 때 이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대변으로 상기하고 이자 비용이 발생된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지급금 11,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한 걸로 회계 처리를 해서 종결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사용하지 않든 사용하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계정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보시면 자,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익 이 11,000원과 현재가치 10,000원의 차익 이거를 현재가치 할인차금 계정으로
해당 채권이나 또는 해당 채무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상각이나 또는 환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이자율이나 현재가치 처리 방법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치 측정이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고 뒤에 가면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현재가치 개념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년 1월 1일에 제품을 5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2년 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했대요.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효 이자율은 10%로 가정하세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X1년도 1월 1일 날 지금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팔았는데 이 제품의 지금 시가가 413만 2,231원짜리 제품이에요.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 돈을 좀 2년 후에 주면 안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시장에서 10% 정도 돼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2년 후에 돈을 받는 거니까 현재 이 제품의 현재 시장 가격은 413만 2,231원이지만 2년 후에 돈을 받는 거니까 이자를 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10%니까 그래 그럼 내가 10% 이자를 쳐서 너한테 2년 후에 X2년도 12월 31일 날 2년 후에 너한테 이자 10%를 감안해서 500만 원을 받을게 라고 거래를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래 금액 500만 원과 이 현재 제품의 판매 시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10%인 거 괜찮을까요? 이 10%를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00만 원 1 플러스 이자율 0.1이죠. 요거를 두 번 나눠주면 현재 가치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현재 가치 금액이 이 제품의 시가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지금 413만 2,231원짜리를 2년 후에 500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자를 나는 더 받는 거죠. 그럼 그 이자를 기간 경과에 따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유효이자율 삼각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여러분. 엑셀년도 1월 1일 날 나는 제품을 시가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413만 2,231원짜리를 외상으로 팔았어요. 맞죠? 그럼 나는 413만 2,231원이라는 매출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채권의 가치는 413만 2,231원이지만 이게 현재 가치 우리가 평가했다라는 걸 장부에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의 명목 금액, 즉 미래에 받을 회수 금액 500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장기 매출 채권 이렇게. 그럼 대변에 금액이 차이가 나죠? 500만 원과 현재 가치 금액 4132, 231로 하게 되면 차이가 얼마가 나죠, 여러분? 500만 원 빼기 4132, 231 하게 되면 86만 7,769원이 차이가 나죠. 86만 7,769원. 맞죠? 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우리는 대변에 현재 가치 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 반영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대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이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월 1일 날 분개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1월 1일 시점에는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장기 매출 채권 500으로 표시가 되고 대변에 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정은 요 해당 채권에 요쪽이 아니죠. 해당 채권에 차감 계정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차감 계정으로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채권 바로 밑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차감 계정 867, 769를 빼게 되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기 매출 채권은 현재 가치로 측정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엑셀연도 12월 말일 날 내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413만 2,231원에 우리 유효이자 10%를 곱하면 엑셀연도 12월 말에 내가 발생된 이자 수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이 41만 3,222원, 223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변에 이자가 발생된 거니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잡아놨던 요 금액을 상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요걸 상각액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86만 7,769원 중에 지금 이자 수익 인식한 것만큼 요 41만 3,223원만큼 요 차감되는 금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요 줄어드는 것만큼 이 장기 매출 채권의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 날 413만 2,231원에다가 더하기 41만 3,223원 더하면 요 금액 454만 4천 454만 5,454원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X2년도 12월 말일 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자, 454만 5,454원 X1년도 말 장부 금액에다가 10%를 곱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세요? 45만 4,454 454원 45만 4천 545원이죠. 545원인데 단수 차이를 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45만 4,545원인데 단수 차이를 조정한 겁니다. 그럼 하여튼 요 금액만큼을 우리가 또 X2년도 말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것만큼 현재가치 할인차금 요 금액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86만 7,769원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X2년도 말에는. 그러면 장기 매출 채권 500만 원을 X2년도 말에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회수했다라고 하면 장기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결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런 장기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즉 명목 금액과의 차이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 법에 의해서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현재 가치 평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현재 가치 내용은 뒤에 가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래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한번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기타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을 이전 강의에서 봤었고, 그 밖에 기타 채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기타 채권은 뭐냐면,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 미수금이나 단기대여금이나 선급금이나 선납세금이나 뭐 가지급금 이런 것들이 다 기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미수금은 그럼 뭘까요? 자, 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품이나 차량이나 기계를 외상으로 매각하고 받을 채권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그죠? 사용하던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미수금을 사용한다는 거.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상거래와 관련해서, 즉 상거래라는 건 상품 판매나 제품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거래와 관련된 상거래와 관련해서 수취한 어음은 받으러 온 계정을 사용하지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 수취한 어음은 받으럼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보면, 자,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 17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비품 170 잡아놨습니다. 자, 2월 1일 날 취득을 하고 사용하다가 4월 30일 날 처분했대요. 그러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3개월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160만 원에 팔고 어음을 받았대요. 자, 우선은 감가상각을 월할 계산한 후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제가 지시했죠. 자,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3년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취득원가 170에서 잔존가치 20만 원 빼면 150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용연수 나누는 거니까, 취득원가 170에서 잔존가치 뺀 150만 원 나누기 3년인데,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3개월을 썼으니까 12분의 3개월치. 그럼 얼마 여러분? 자, 150만 원 나누기 3 곱하기 3 나누기 15, 나누기 12 하게 되면 금액이 12만 5천 원이 나오시죠? 자, 그럼 그 금액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먼저 감가상각비 인식을 해 주시고, 이거를 지금 160만 원에 어음받고 팔았으니까 대변의 비품 없애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2만 5천 원 없애고요. 그리고 어음으로 지금 얼마에 팔았다고요? 160.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12만 5천 원 더하기 12만 5천 원 더하기 1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70이니까 대차가 지금 2만 5천 원 차이가 나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거래에서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는 또 단기 대여금이 있죠. 자, 단기 대여금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금전소비대차를 거래를 하게 되면 차후에 이제 이자를 또 받게 되겠죠. 다만 주의사항은,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우리 회사 임직원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케이스 간단히 보시죠.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럼 단기 대여금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했다. 그럼 지금 이자율이 1년에 5%니까 600만 원 곱하기 5% 하게 되면 30만 원인데, 2월부터 8월이니까 여러분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이죠? 그래서 600만 원에 5%, 12분의 6개월에 대한 이자. 그럼 15만 원이죠? 그거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면 되겠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자,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현금이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기타 채권. 자, 여러분,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교재는 53쪽 보고 있습니다. 자, 선급금인데, 자, 이것도 아시는 내용일 거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선급금은 원재료나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선급금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렇게 상품이나 원재료를 인수하게 되면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 등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자, 케이스 보시면은 4월 1일 날 원재료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했다가 원재료를 수령했을 때 차변했던 선급금을 상계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납세금도 나왔네요. 자, 선납세금은 자,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는 이제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그죠? 1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 연도 3월 말에 보통 내는데, 자, 근데 법인세는 이제 1년에 한 번 거두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 회수가 너무 늦으니까 법인세를 중간 연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든지 또는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를 수령할 때 전체 받아야 될 이자 수익에서 일부 세금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 납부한 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12월 말일날 결산할 때 1년치 법인세 비용 처리할 때 선납세금 차변했던 걸 대변으로 상기하고 나머지를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잡는 거죠. 자, 케이스 보시면 자, 법인기업이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자, 15.4%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냥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고 자, 100만 원에 15.4% 하면 15만 4천 원만큼 선납세금으로 낸 거죠. 요걸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가지급금이죠. 자, 가지급금은 우리가 언제 씁니까, 여러분? 지급을 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출장비를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비 갈 때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출장비 출장 복귀해서 이렇게 출장비가 확정되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이죠. 자, 그래서 출장비로 20만 원 현금으로 계략적으로 지급을 했다. 그럼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출장 복귀해서 17만 원의 여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비교통비로 가지급금을 상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회사가 이제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뭐 있어요? 기타 채권의 미수수익. 자, 미수수익은 결산 시점에서 수익을 예상해서 기록할 때 사용하는 자산 계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수익의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의 예상이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이 차이가 있는 점은 이제 미수수익은 회수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인 반면에 미수금은 회수 기일이 도래한 확정된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수익과 미수금은 다른 겁니다. 계정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X1년도 9월 1일에 예금 1억 원을 했대요. 우리 회사가. 연 12% 이자를 받기로 하고요. 차기 8월 말에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고 올해 X1년도 9월 1일 날 예금을 1억 원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X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수익을 예상할 수 있죠. 올해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9, 10, 11, 12, 4개월의 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예금한 거에 연이자율 12%, 12분의 4개월치만큼 요 40만 원에 400만 원에 이자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회수기일은 안 됐죠. 회수기일은 X2년도 8월 30일 날 받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수금이 아니라 그렇죠. 미수 수익으로 장부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X2년도 8월 30일 날 이자 1200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작년에 잡아놨던 미수 수익 자산이 회수가 됐고요. 그 다음 8개월치 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이자 수익은 X2년도의 수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익을 예상해서 우리가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게 미수수익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급비용이죠, 여러분.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우리가 올해 지급된,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용을 줄이고 차기분의 비용을 성급비용이다라고 해서 내년도의 비용은 내년도의 비용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케이스 보시면 5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렇게 X1년도 5월 1일 요때 120만 원의 보험료를 차변에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만 원은 지금 보험 기간이
단기 5월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가만히 올해 말에 결산할 때 생각해 보면 내년도 4개월치는 아직 기간이 경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변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해 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 1년치 120만 원 보험료 비용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4개월치는 미리 차기분 비용을 준 거니까 보험료 비용을 줄이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자, 이것도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인지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은 뭐죠, 여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원재료를 1,000원짜리를 만약에 샀다. 그럼 이 과세 품목이다 그러면 1,100원에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원만큼 생계화세 받았어요, 내가. 그럼 요거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원재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제품을 3,000원에 매출했어요. 그럼 이 과세 제품이니까, 과세 제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3,300원? 그럼 300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 부채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거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기업은 결산할 때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 300원과 차변했던 부가세 대급금 요거를 상기하고 나머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해서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하는 분기 처리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매입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때는 이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자, 케이스를 보시면 10월 1일 날 원재료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현금 구입하고 생계화세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입의 과세로 해서 원재료 1,000만 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1,100을 줬으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도 결국은 자산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300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결산할 때.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 정리분계를 한다고 그러면 차변했던 부가세 대급금 요 금액을 대변으로 상기해 주시고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정리하시고 납부해야 될 200만 원을 뭘로 한다? 그렇죠. 미지급 세금. 이런 회계 처리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계 패턴은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기타 채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